자, 암보다는 뭐 때문에 죽는다? 암 치료제 때문에 죽는다. 암 환자들이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요.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서 여기 있는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사실은 암 치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암제의 거대한 거짓말, 종양의 크기를 줄인다고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 만화가 나와요. 이 썰렁한 장면을 만화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거 막 다 돋아났을 것 같아요. 자, 암 환자의 사망 원인 보니까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에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암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 암에 대한 병원 치료로 더 빨리 사망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암보다는 암 치료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웨이크업, 깨어나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만화 카운터팅크, 반대 생각. 이거 이 만화 좀 보세요. 와우! 이 의사가 지금 간호사한테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의 머리가 지금 머리털이 다 쭈뼛쭈뼛 서고 있습니다. 왜 쭈뼛쭈뼛 서는지 아세요? 자, 보니까 와우! easier on the chemo nurse. 간호사님, 좀 천천히 좀 넣어요. 항암제 좀 천천히 넣어요. 왜냐하면 그 항암제는 우리가 말을 안락사시킬 때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고. 자, 말을 안락사시킬 때 이 항암제를 사용하니까 좀 천천히 좀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암 환자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섭니다. 뼈다귀밖에 없어서 악액제 카케시아 사이클까지 됐는데 말을 안락사시킬 때 쓰는 이 항암제를 맞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팩트, 진실은 뭐냐면요. 키모테라피 케미컬, 화학요법은 cause, 유발해, 뭘요? 퍼머넌트 데미지를,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해요. 어디에? 자, 보니까 to the heart, liver and kidney. 어디에? 심장과 신장과 간에 뭐를? 퍼머넌트 데미지,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지금 다 나와요. 이 아주 양심적인 의사들이 고노마키토나 뭐 후나세 슌슈케나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수많은 책들이 지금 진실을 말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진실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얼마나 단축시키냐고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셔야 되겠죠.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은 암 때문이 아닙니다. 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 건드리지만 마세요. 저절로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죠. 자, 알렌 레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항암으로는 유방암, 대장암 또는 폐암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자료화된 것인데 의사들은 아직도 이러한 암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끌끌끌 알렌 레빈 박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암의 주제, The Topic of Cancer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the killing has to stop. 프리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When the killing has to stop.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냐면 살상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뭘로? 암의 주제가 뭐여야 되냐면 이제는 when the killing has to stop. 이제는 살상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뭘로? 항암과 방사선으로 더 이상 이 살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때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암 치료차 독일항에 가신 분들이 이거 자막 뉴스 나왔죠. KBS 뉴스에서 국내 암 환자 독일서 중입자 치료받다가 연속적으로 이 사망이 잇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난리였었죠. 암 환자의 실제 사망 원인,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암 치료로 인하여 죽는다는 많은 사체부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닥터 딕 리차드는 When the killing has to sto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살상을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The Topic of Cancer, 암의 주제로 지금 떠오른 논문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양심적인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자, When healing becomes a crime, 뭡니까? 치유가 뭐가 될 때? 범죄가 될 때. 뭘 하면? 항암제 독성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백혈병에 실험 사용된 항암제 독성으로 실험을 직접 사망한 환자가 몇 프로? 예.
그래서 when healing becomes a crime, 치유가 뭐가 될 때? 범죄가 될 때.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수많은 서적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한 번만 좀 눈을 뜨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항암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질소 겨자가스 실험으로부터 추론이 됐습니다. 예, 우리 왜 대학가 앞에서 이 체류탄 던지면 그 겨자가스. 자,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독가스 화학 무기입니다. 순수 화합물일 때는 무색의 액체지만 무기용으로 가공되면 갈색빛을 띠는 노란색의 가스가 돼요. 그래서 겨자하고 마늘과 비슷한 냄새를 풍깁니다. 당시 군병원 간호사의 수기에 따르면 겨자가스로 인한 부상은 보시죠. 지금 수포 잡혀 있는 거. 상처를 씻거나 처치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겨자가스에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이 수포입니다. 병동이 병사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붕대를 감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 포스젠으로 인한 폐조직 손상과 겨자가스로 인한 폐조직 손상을 보면 심각하죠. 순식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염소가스나 포스젠과 달리 겨자가스는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2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된 줄 모르고 있어서 증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겨자가스에 노출되면 급속도로 성장 조직이 파괴된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성장이 빠른 암세포를 이 가스가 죽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항암제의 근원입니다. 이 가스는 물론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방사선과 항암제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cm였는데요. 이번에 항암하고 와서 3cm로 줄었대요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속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암 센치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 센치는 죽었는데 환자도 죽어 있어요. 자, 뒤에 보세요.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를 줄인다고 암이 낫습니까? Yes or no? 자, 보세요. 뒤에 보니. 자, 여기 랄프 모스 박사가 항암제에 대한 의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의 종양을 50% 이상 축소해서 28일간 유지할 수 있으면 당신은 FDA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리스판스 레이트라고 하고 당신은 반응률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암제가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거는 있으며 없으며 여러분들은 종양의 크기가 줄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줄 아세요. 그쵸? 다. 항암하시는 이유는 생명 연장하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항암제가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거는 없고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 환자의 생명이 연장되는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암제보다 거대한 거짓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의 양은 그 암의 종양을 죽이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죽인다? 이거를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 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존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호지킨스 질병 임파종에 대한 항암 치료의 기록은 거의 틀림없이 실제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항암 치료를 받은 피노키오는 이 거짓말을 해서 자꾸 코가 길어져요. 예.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임파종이 발생할 확률이 몇 배? 림프 전이가 14배. 뼈로 전이되는 것이 몇 배? 6배. NCI 저널에서 설명합니다. 의학 저널에서. 눈만 뜨시면 다 알 수 있어요. 필립 데이 cancer. Why we are still dying to know the truth? 언제까지 예. 진실을 알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거니에요.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가 마르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암에 걸렸던 종양 의사들. 자, 우리 내일 제가 이제 프랑스의 슌스케 박사님의 책으로 여러분들 공부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암치료 센터인 몬트리올 맥길 캔서 센터는 암에 걸렸던 64명의 종양 의사들 중에 58명, 91%는 독성이 있고 효과가 없으므로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항암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예. 자, 만화 한 번 더 보세요. 카운터팅크 반대되는 생각, 키모테라피, 스틱업 이거 뭐예요? 스틱업 뭔지 아시죠? 이 우리 선생님 스틱업 예? 예, 권총 저기 하는 거죠. 살해하는 거. 자, 뭐라고 해? Hand over your immune system or I'll kill you. 야,
너 지금 항암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사하면서 내놔 몰래나 너의 면역 시스템을 나한테 내놔 그러지 않으면 I kill you 너 죽일 거야. 항암제가 지금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사를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 면역력 나한테 내놔 그러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 만화 정말 너무 너무 기발하죠. 예, 그래서 항암제를 일컬어 스팅업 권총 살해범. 자, 면역 체계를 고장낸다는 겁니다. 암은 어느 경우든지 면역 반응 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예요. 항암 치료는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하나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신 거예요. 뼈로 림프로 뭐 다 전이된 게. 수수께끼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면역 체계 고장 이런 질병을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약으로 계속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이해하시려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너무나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강의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강의로. 자, 이제 몇몇 박사들 얘기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암 전문가인 찰스 마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암 전문가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나는 절대 병원 암센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암 환자로서 생명을 잃지 않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예,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자, 항암제 2차 전염 볼까요?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암 치료 간호사들의 임파종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 상태이며 나중에 그 의사들도 그렇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는 항암제가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실을 계속 오염시키고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소변에서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마이클 애덤스, 또 이 암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전문가이시죠.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 보드카는 술 중에 가장 센 게 보드카죠. 전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항암제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보드카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클 애덤스는 암 전문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것은 심장병을 치즈로 치료가 됩니까? 심장병을 치즈를 먹으면 계속 이게 스탠드 바이패스에도 다 막히겠죠. 당뇨병을 고당도 콘시럽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들 많이 하시죠 오늘. 여러분도 아주 오늘 고퀄리티의 이 박사님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예. 자,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보드카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것과 같고요. 심장병을 치즈로 치료하는 것과 같고 당뇨병을 고당도 콘시럽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개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발암 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방법인 항암을 하자고 암치료 의사가 말한다면 우선 선생님부터 먼저 한 모금 드셔보세요 라고 하래요. 만약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를 당신 앞에서 꺼려 한다면 도대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입하려 하냐고 오히려 되물으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 암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기죠. 네. 자, 웹스터 커 박사 마지막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 종양에만 초점을 맞추는 빅3 처치. 항암 방사선 수술의 빅3 처치는 종양이 곧 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종양은 암세포로만 만들어지지 않으며 암세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종양이 암세포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해도 이해되시죠 지금 다. 종양 속의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지만 종양은 그저 조직에 무해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체의학에서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항암하다가 중단하시면 16배의 속도로 분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년 안쪽으로는 수치가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암을 하고 나니까 종양이 5cm에서 3cm로 줄었기 때문에 야, 나 이제 생명이 연장됐는 줄 아세요. 아까 보니까 예, 종양의 사이즈가 주는 것과 생명의 연장은 상관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종양도 죽었는데 환자도 죽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의학에서는 종양의 크기에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종양이 설사 조금 커진다 해도 여러 가지 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종양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 조직 내 암세포도 문제가 아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에 뭐가? 전이가 환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 됐다면 원발하면서 전이 되면 말기로 가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암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림프로, 폐로
뭡니까? 뼈로 전이 되는 줄 아시는데 환자를 죽이는 것은 뭐라고요? 전이라고요, 전이. 맨날 전이 될까봐, 재발될까봐 두려워하시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Alive and Well의 저자 빈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기 암식의 종양은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수술은 없고 방사선이나 항암도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암 환자의 생존율은 5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앞으로 10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발전한 것이 있다면 방사선과 항암으로 종양을 죽이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결론은 표적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모테라피 스틱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암의 진짜 원인 예를 들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 암이 계속 생기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면역체계를 더 파괴시키고 있다고요. 산소가 더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무산소로 여러분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암의 진짜 원인인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로지 종양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닭장 안에 여우를 남겨두면 닭장 안에 이 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가 다 잡아먹어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우는 틀림없이 다시 닭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발전이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요. 필립 빈젤 박사는 그의 책 Alive and Well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의사들 전부는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문제점은 종양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종양이 있다면 의사가 의논하는 유일한 내용은 종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양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양이 없어진다고 환자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자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사체 부검 시 의사들이 이렇게 신기해요. 5cm 암이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환자도 짜이나 환자 어디 갔어요? 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짜이날까지. 신기하네요. 종양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환자도 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수백만 번의 잘못된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까? Why we are still dying to know the truth? 언제까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더 이상 희생당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일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얼마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막 헷갈리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얌전한 목소리로 자, 꽃의 향기, 사람의 향기.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하는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이웃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무거운 내용들을 강의할 때요. 제가 얌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얌전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에 대한 이 호불호가 참 많아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여자가 뭐 저렇게 세지? 왜 저렇게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생명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와일드한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얌전해야 되겠죠? 자, 아름다운 꽃의 향기처럼 저희들의 향기도 이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정말 건강에 대해서 암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심령들이 오늘 정말 정직한 진실들을 대면하면서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모든 것에 생명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을 조화롭게 잘 따라가면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안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